그 전공의 파업 네.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물론 윤석열이가 들쑤셔가지고 전공의 파업이 발생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전공의에게 우리 사회가 백기를 든 거 아닌가 이러면서 좀 씁쓸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죠. 네, 네. 씁쓸하죠. 그러나 일단 정상화, 일단 봉합하는 건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어지럽힌 거를 치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일단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또 무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건 뭐 특혜가 아니라 정상화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의대 정원 문제는 뭐 2,000명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500이나 1,000을 증원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냐 하는 문제는 저는 충분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대통령이 2,000이라는 숫자에 꽂혀가지고 밀어붙여서 생긴 문제잖아요. 네. 당시에 전공의들도 사실 어느 정도의 증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특히 우리가 건강보험 체제 같은 거 잘 구축을 해놨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병원에 갈 필요가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네. 의료 공백 없는 제대로 된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또 저렴하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숙고해야 되고, 저는 뭐 곧바로 길지 않은 멀지 않은 미래에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 수기 과정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사자들 다 들어와서 논의하고 그러면 의사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100, 200, 300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10년 후에는 뭐 1,000명 뭐 또는 1,200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차 늘려가는 방식 뭐 또는 뭐 한꺼번에 200씩 늘려가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의사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이고 또 의료 사각지대가 너무 많으니까 네. 공공에 있어서 의료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와 함께 의료개혁 전반을 다시 논의해야죠. 그러나 오래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연내 종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공중보건인 너무 모자라잖아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구상도 있어요. 저는 뭡니까? 국가 돌봄병원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이 9개고 네. 이런 노동부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가보훈부도 가지고 있어요. 보훈병원이 6개예요, 종합병원이. 그 보훈병원이 있으니까. 네, 예. 인천에 또 6번째 병원이 생기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군병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경찰병원도 있어요. 네. 경찰병원도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이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통합 시스템인 거예요. 그다음에 국립대학 병원들이 있어요. 서울의대병원이 있고 뭐 부산대 뭐 쭉 전남대 뭐 경북대 여기도 다 지역 거점 병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합형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도소 병원도 있고 그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 병원의 병원장이 된다라는 건 정말 명예로운 자리고 근사한 자리잖아요. 누구나 예. 해보고 싶잖아요. 네. 이런 데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옛날식으로 하면 소록도 가서 나오는 나환우들하고 네. 한 10년 살다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 예. 그러니까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그게 평가가 많이 돼가지고 더 영예로운 자리, 더 책임 있는 자리에 보내게 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진료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가보훈부 산하에 있는 보험공단에 있는 보험병원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병원에 이제 위탁해가지고 지정병원 시스템으로 그렇죠. 해요. 그게 아니라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경찰병원 하나 따로 놓지 말고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병원은 예를 들어 옛날에 저 데모 막다가 들어가는 전경들을 많이 치료해줬어요. 그래서 네. 정형외과를 잘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는 뭔지 모르지만. 왜냐면 이제 다리가 주로 부러진 사람들 많이 온다.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도 없고요. 경찰관 예. 중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병원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쓸모가 있지?
그리고 하나 가지고 뭐 의대 베이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성도 안 되고 뭐 이러는데 그냥 어떤 섬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게 국가 영역 아닙니까? 그래 네. 통합형으로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인사교류도 하고 경찰병원은 외과가 강하다. 그다음에 뭐 보훈병원은 뭐가 강하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동 증원이 가능하도록 그렇죠. 의료계에서 반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 영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서울대병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병원인데요. 예. 분당에도 있고 그렇죠. 국립암센터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합형으로 하고 서울시 의료원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다음에 지역에 가면 성남의료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공의료원 많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럼 공공 영역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양질의 서비스 네.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고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게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형 의료 시스템은 그냥 돈 버는 거예요. 뭐 성형을 해야 된다. 물론 그렇지. 이것도 필수 성형 말고 좀 예뻐지는 사람 미용 성형 같은 경우 거기서 하셔라.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정말 의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별도 되고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서서 상상하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은 말하자면 판검사고 그 나머지 민간병원은 변호사 같은 뭐 그런 아니, 그래서 역할이다라고 저 문재인 보면 되겠네요. 정부 때 이런 걸 신문에 칼럼도 썼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이낙연 총리가 예. 신문 칼럼 봤대요. 예. 그래서 검토해 네. 하고 말았대요. 아그 친낙계 인사시네. 아니 하고 말았다고요. 검토해 하고 말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다 들어와가지고 야, 실무자 한 명씩 보내봐. 의료 문제에서 한번 우리가 해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재명, 김민석 라인에서 그걸 잘 해낼 거라고 기대가 있어요. 예전에 그 기억납니다. CF에서 배우가 아마 무슨 섬에다가 큰 병원을 지은 네네. 그걸 보면서 제가 배우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어느 병원인지 다 어렸을 때 까먹었는데. 백령도에 좀 있었는데 네. 백령도는 의료 사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군병원밖에 없고. 예. 근데 그때 이제 천주교에서 병원을 하나 세웠어요. 아 천주교에서. 근데 그 신부님이 뭐 하여튼 신부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예. 병원 운영을 못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외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미국인 신부였는데 그래서 그걸 적십자사에서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잘 돌아갔어요. 70년대 뭐 이럴 때 얘기인데 그러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 근데 길병원이란 데가 그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형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령도는 또다시 의료 사각지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편찮으신 분들은 배 타고 뭐 예전처럼 12시간은 아니지만 4시간, 5시간씩 배 타고 연안부두로 들어와서 아이고야. 인천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천 그러니까 백령도도 인천시에 속해 그렇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죠. 그러니까 1970년대보다 지금부터 50년 전이잖아요. 50년 전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그러네. 그럼 적십자가 뭐 합니까? 적십자 그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적십자 회비도 받잖아요. 예. 준조세처럼 혈액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적십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십자 병원이든 뭐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백령도 같은 오지에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구가 유지됩니다. 지역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아니 대구 사람도 KTX 타고 서울 올라가지고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네. 암에 걸려도 암이라고 바로 말씀 안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한 박자 쉬고 얘기한다. 예. 네. 왜냐면 얘기하는 순간 바로 짐 싸들고 서울 올라가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다 같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예. 불신도 많고 예. 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돌봄 병원이에요. 이름이 그대로 국가 돌봄 병원이 백령도에도 있고 대구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서울대 병원 수준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죠. 그렇지. 가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깔끔하게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 이대로 못하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 의사 집단에서 반대하나요?
반대를 좀 하지만 하기도 어려운 게요. 칸막이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반대 못 할 겁니다. 그 뭐 그분들이 더 그러니까 공공이 더 많은 지분을 갖겠다, 더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하는 만큼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마 병원만 곳곳에 많이 생겨도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그럼요. 거예요. 예. 사실 병원이 없어가지고 난 지역에서 못 산다, 전원주택 못 산다, 아무리 의리하게 지어도 난 못 간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군병원들 있잖아요. 예. 군병원, 양평병원, 뭐 국립 양주병원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는 뭐가 좋으냐면요, 대지가 좋아요. 부동산이 아니 평수가 넓어요. 네. 최고 2층 건물밖에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옛날 양평이 아니고 옛날 양주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부지가 좋으니까 네. 그런데 제대로 된 병원이 들어가고 이러면 경기 북부권에서는 정말 신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예. 네. 자, 그런 세상을 또 꿈꿔봤습니다. 오늘 오창희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